네, 이번에는 드디어 3교시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외부로 제어하는 스마트 홈 IoT 시스템의 구현인데요. 외부로 제어하는 스마트 홈이다 보니까 우리 휴대폰도 제어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그다음에 PC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목차를 쭉 보면 1교시 때 D1, R2 소개를 쭉 했었고요. 네, 예제까지 해보셨고 2교시 때는 바로 앞 시간에는 인터넷 시계와 원습도계를 만들어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로 제어가 되는 스마트 홈 IoT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홈 IoT 기기다. 뭐 여기는 지금 LED를 켠다거나 그다음에 창문을 열고 닫고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 하셨던 LED 백팩에 지금 시간 표시하는 것도 사실 응용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예제에는 LED 백팩에 시간 표시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은 사실은 그대로 해 두셔도 되고 다른 것들로 또 바꿔도 되는데 일단은 결선을 회로 구성을 하실 때 해치지 않도록 좀 그대로 좀 놔뒀어요. 필요하시면 그대로 연결을 하셔도 해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팁을 좀 제가 좀 적어놨는데 스위치로 연결했던 부분을 서브 모터로 좀 바꿔버리면 그대로 그 자리에 서브 모터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편해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LED를 쓸 거예요. 다른 LED를 쓴다면 뭐 다른 디지털 핀 번호에다가 연결해서 LED를 이용을 하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온습도에 따라서 일단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 이대로 두시고 그러니까 서브 모터만 연결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실습 시간에 일단 회로 구성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작동 시나리오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또 회로 구성을 또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그 인터넷 시계 물론 이번부터는 사실은 이 LED 백팩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요거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고 앞에 사용했던 부품 중에 DHC 센서는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이용합니다. 그냥 제가 강의 자료에도 표현을 해놨지만 이 스위치 부분만 서브 모터로 교환하면 그냥 쉽게 교환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스위치 부분은 일단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그대로 서브 모터를 지금 현재 연결하면 되는데 서브 모터의 경우에는 강의 자료대에 지금 표현을 좀 해놨지만 서브 모터의 경우에 이렇게 신호선이 세 가닥이 나와 있어요. 전원선 두 가닥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선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뭐 서브 모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색깔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 모터 거의 대부분이 가운데 선이 플러스 선이에요. 가운데 선이 플러스 선이고 뭐 양쪽 두 선 중에 한쪽이 어쨌든 그라운드 선일 텐데 약간 어두운 색이 보통 그라운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원을 빨간색하고 이 갈색선 그러니까 플러스이고 가운데 선이 플러스니까 둘 중에 하나인 전원선을 가지고 전원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사실 MCU 보드에서 전원 테스트를 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잘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연결을 해보고 나서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서버 모터들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선이 빨간색 선이 플러스 선이고 어두운 색, 이 갈색 선이 마이너스 그라운드 선입니다. 그래서 각각 연결을 제가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다른 색깔 선이 없어서 이렇게 좀 해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 흰색이 플러스 선인 거고요. 결국은요. 까만색 선이 그라운드 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결해놨던 선 중에 그라운드 선을 좀 찾아볼게요. 그라운드 선이 그라운드 선이 갈색이었으니까요. 그라운드 선하고 이 흰색 선을 좀 연결할게요. 빨간색 선은 지금 신호 5V 전원이 나오는 곳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 선하고 흰색 선을 연결해서 전원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시고요. 다음에 이 선 그대로 이제 신호선이기 때문에요. 회색 선을 따라가 보면 노란색이 되고 이 서버부터의 노란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센서로부터 DHT1 센서로부터 온습도 센싱도 하고 그 다음에 웹 서버가 구동되면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되는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 위모스 D1R2 보드가 웹 서버가 돼서 이 웹 서버가 나 어디서 웹 서버가 구동이 되니 이쪽으로 접속하시오 하고 URL을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웹 브라우저에다가 그 알려준 웹서버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웹 브라우저에 그 내용이 측정이 된 결과가 표시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LED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 다음에 창문이 서버 모터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그 다음에 온도 습도가 몇 도고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 상의 내용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웹 브라우저에 이제 특별한 버튼을 좀 제공을 할 건데, 실내등 버튼이라든가 창문 버튼이라든가 온습도 확인 버튼을 통해서 노드 MCU 보드, 우리 위모스 D1R2 보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코딩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코딩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해요. 근데 스위치만 빠져있기 때문에 스위치 부분을 뺐고요. 웹서버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웹서버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센서 부분들은 좀 비슷하죠. DHT 센서, 그 다음에 DHT 말고 또 실내등 관련된 창문 변수, 실제 지금 현재 값이 어떤 값인지 그걸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에요. 웹서버 포트, 80번 포트로, 보통 웹서버들은 80번 포트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80번 포트를 쓰게 되면 생략한 포트 번호가 없는 주소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번 포트로 지금 웹서버를 시작하게 만들 거고요. 셋업 부분을 보시면 동일하죠. DHT 시작하고 LED 빌트인을 지금 사용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걸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LED 빌트인을 출력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처음에는 꺼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파이 접속을 하는 내용,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또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와이파이 커넥티드 출력하고 서버를 시작하게 해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서버가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웹 서버가 시작됐으면 와이파이 접속 주소를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접근할 때는 브라우저에다가,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다가 이 주소를 입력하시면 접근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래 이제 주의하실 거는 사실 제가 스마트폰에서도 된다 그래서 어디 멀리 밖에 나가서 하면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설정이 좀 필요한데, 웹 서버가 지금 집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를 쓴다 그러면 공유기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공유기에 그 포트 포워딩 기능을 좀 설정을 해줘야 외부에서도 접속이 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제가 실습할 때는 그냥 같은 네트워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해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루프 쪽에 보시면 루프는 무엇을 할 거냐면 계속해서 센싱하고 클라이언트 핸들링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거예요. 클라이언트 핸들링은 뭐냐? 서버가 구동됐으니까 서버를 통해서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DHT 1, 2 센서 센싱하는 것은 아까하고 동일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핸들러 쪽의 내용을 좀 보시면 서버가 지금 현재 가능하고 클라이언트가 지금 접속을 했는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이런 내용을 출력할 거고요. 웹 서버들은 일단은 그 클라이언트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으면 응답을 해줄 텐데 그 디폴트 값으로 사실은 100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아웃 값에 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를 끝내버려요. 기본적으로 웹 서버는 요청을 주고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형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는데, 요청이 없으면 그냥 클라이언트 요청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접속을 끊어요.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 네이버 홈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네이버 홈페이지 띄워놨는데 그게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요청을 한번 해서 그 네이버 홈페이지 내용을 다 가지고 왔으면 그걸로 접속이 끊겨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값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이 되면 혹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 내용에 turn off LED라는 내용이 있으면
실내등을 끄고, 네, 그 다음에 턴 온 LED가 있으면 실내등을 켜고. 근데 값이 좀 사실 좀 반대로 되어 있죠. 우리 원래 LED가 빌트인 LED가 1년 값이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켜갖고는 이게 하이로우 값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을 넣어주면 꺼지고요, 0을 넣어주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모터는 그냥 1, 0 값으로 그냥 동작시키고 말고를 해놨는데, 사실 이 값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좀 밑에 보시면 이거를 180도로 움직일 건지 0도로 움직일 건지 값을 좀 바꾸게끔 해놨어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응답을 해줄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HTML의 기본 문서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응답하는 메시지 내용이 첫 번째는 200이라는 얘기는 상태가 지금 현재 통신 상태가 OK라는 얘기. 정상적으로 응답을 해줄 때는 항상 200으로 값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내용은 이 부분부터 실제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실제 내용이 HTML로 쭉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전부 다 이제는 HTML 내용이에요. 윗부분은 HTML 헤더, 여기는 HTML 바디라고 하는데, HTML의 전체 내용은 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HTML로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요 윗부분도 있지만요, 요거는 이제 HTML5에 대한 규격 문서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글도 쓰고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국어 지원 가능한 UTF 문자셋을 쓰도록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HTML 문서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실내 조명값이 현재 꺼졌는지, 네, 켜졌는지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링크를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요 버튼 누르면 이런 커맨드로 해서 다시 요청을 보내게끔 되어 있고요. 끄기 버튼을 누르면 또 이런 내용으로 실내등을 끌 수 있도록 커맨드를 날려서 요청을 다시 보내는 형태로 링크를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서버로 동작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좀 달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커맨드가 또 창문 열기 버튼, 창문 닫기 버튼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웹페이지의 내용은, HTML 웹서버의 내용은 아래쪽에는 또 온도습도를 또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습도도 그냥 확인하려면 또 버튼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reload DHT11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해서 HTML 마지막까지 해서 다 출력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한테 다 보내고 접속을 끊습니다. 나머지 이제 DHT11 센서는 아까 2교시 때 했던 그 함수하고 내용이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이 다 끝났으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컴파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요 값을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시리얼 모니터 켜는 방법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시리얼 모니터도 켜셔도 되고, ID 툴 메뉴상에서 별도로 또 모니터를 켜는 것을 통해서 모니터를 켜도 되고요. 모니터를 켜면, 시리얼 모니터 켜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 거기에 접속 때 이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뭐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버가 192.1, 168.25.2라는 서버가 스타트가 됐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요 주소를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입력하시고, 뒤에는 제가 다른 링크를 눌렀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여기 좀 밝게 표시되는 게, 서버가 스타트된 주소만 입력하셔도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죠. 물론 휴대폰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브라우저에다가 동일한 네트워크로 접속을 했으면 동일하게 또 접속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지 않으면 휴대폰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같은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을 시켜서 업로드를 해봐야 되겠죠. 업로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컴파일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네, 컴파일이 좀 과정이 좀 오래 걸리죠. 자, 컴파일이 끝나고 이제 업로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코드에는 문제가 없어서 컴파일된 코드가 지금 MCU 보드로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100%다 끝났고, 마찬가지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하드웨어 리스태팅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결과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상에 지금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트워크 접속이 좀 문제가 있나요? 비밀번호를 하나 빼놓았습니다.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스랑 이따가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좀 소스를 좀 위치를 좀 시킬게요. 왜냐면 지금 코드가 지금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웹 서버가 지금 동작하는 코드를 지금 현재 보여주시고 있는 거고요. 보시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로 사실은 웹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웹 서버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십니다. 자,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와이파이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서버가 지금 현재 주소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현재 시리얼 모니터 상에 나오는 IP 번호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컴퓨터에 있는 IP가 아니라 작성하신 여러분들 코드가 올라가 있는 MCU 보드 있죠? 우리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위모스 D1 R2라는 지금 보드가 서버를 작동시킬 때 이용한 IP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92.168.10.57이라는 번호를 통해서 웹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IP 번호를 가지고요. 제가 사전에 좀 테스트하려고 좀 켜놨는데 192.168.10.57이라는 IP를 통해서 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미 나왔지만 결과 페이지가 나올 때 사용됐던 HTML 코드들이 바로 아까 작성하셨던 client.print 하고 뒤에 있는 이런 문자들이에요. 사실은 HTML 그러니까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결과를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주고받으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서버는 웹 서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들입니다. 요즘 뭐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그 다음에 맥 사용자 같은 경우는 사파리 브라우저 이렇게 브라우저들이 있고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있는 브라우저들이 있죠. 다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구성을 해놨느냐? 사실은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된 웹서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또 요즘 파이썬으로 쓰는 또 파이썬 또 웹서버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코딩하신 거는 C 언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C 언어로 되어 있는 뭐 아두이노 웹서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작성되어 있는 C 언어 스타일의 웹서버는 응답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으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결과 도큐멘트 타입.html부터 브라우저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브라우저 상의 결과로 뿌려졌을 겁니다. 독 타입이 화면 여기 글자로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소스를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소스의 내용에 독 타입.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작성해 놓으신 그대로 아마 나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소스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로 웹 서버를 통해서 외부로 우리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느냐예요. 일단은 화면에 뿌려진 내용을 보니까 버튼들이 대략 5개 정도 있습니다. 실내등 켜기, 실내등 끄기, 그 다음에 창문 열기, 창문 닫기,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습도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페이지를 뿌리기 위해서는 여기 실내 온도 습도 부분은 이미 센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온도 습도는 사실은 이 페이지를 응답해 줬을 때 웹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응답해 줬을 때의 온도 습도고요.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면 조금 변했죠. 습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응답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만히 보시면 리퀘스트가 있어서 뉴 클라이언트,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고 응답을 해줬고 나서 커넥션을 끊었습니다. 디스커넥션 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웹서버 관련된 HTTP 프로토콜에 관련해서는
깊게 얘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웹서버 구동을 통해서 MCU 보드를 제어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만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금 이제 온도수도 확인해 봤지만 실내등 켜기 동작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내등 켜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 MCU 보드에서 불이 들어오는 거 보셨죠? 세 군데를 다 봐야 돼요. MCU 보드에 들어있는 빌트인 LED가 켜지는지,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실내등 끄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내등 끄기 버튼을 누르면 실내 조명 꺼짐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MCU 보드 상에 있는 그 LED가 꺼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창문 닫힘, 지금 현재 닫힌 상태인가 봐요. 아무튼 창문 열기 버튼과 창문 닫기 버튼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지금 변화를 감지를 했고요.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 서버 모터에 저 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모터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이 좀 칠해진 서버 혼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방금 열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서버가 지금 현재 움직였었고요. 지금 현재 창문은 열린 상태라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좀 했습니다. 창문이 지금 현재 열린 상태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창문 닫기 버튼을 누르면 또다시 시리얼 모니터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시리얼 모니터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MCU 보드가 동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창문 닫기 버튼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자, 다시 소스로 다시 한번 보자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버튼이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 내용 보시면 웹 서버 상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HTML을 뿌려놓은 결과가 이 부분, 실내등 켜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버튼, 앵커라고 하는 HTML 요소입니다. 앵커라고 하는 HTML 요소에 href로 결과를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라우저에 지금 주소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음표 뒤에 이런 쿼리 스트링을 붙여서 다시 재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보시면 실내등 켜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뭐냐면 위에 주소창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작성해 놓은 앵커라는 엘리먼트의 href의 속성에 쿼리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고 동일하게끔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실은 위에 우리 코딩을 해 놓은 결과에 보시면 요청에 응답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면 물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겠지만 실제 내용은 이 부분부터죠. request의 index of cmd turnoff led로 시작하느냐? 그건 아니죠. 혹시 turn on led로 시작하는 그 부분을 찾았으면 LED를 켜달라라는 거예요. 사실 좀 의미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까도 보셨지만 빌트인 LED는 켜려면 low라는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사실 빌트인 LED가 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LED off라는 변수에다가 의미론적으로 보면 맞게 되겠죠. LED를 끌 거냐? 아니요. 그러면 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값을 넣어놨고요. 혹시 서버도 이렇게 동작을 할 건데 일단 우리는 실내등 켜기 동작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LED off라는 변수에 값이 0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값이고 LED를 켜겠죠. 쭉 내려서 다 지나가고요. 이 부분이 아마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빌트인, LED 빌트인이 LED off 값이 0이니까 로우 값이 들어가니까 디지털 라이트가 되니까 MCU 보드에 불이 들어왔겠죠. 이렇게 해서 동작을 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턴 오프 LED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턴 F. 턴 오프도 실내등 끄기, 물론 이게 동일하게 실내등 끄기 버튼이 동작을 하게 돼 있죠. 턴 오프는 또 LED 오프라는 변수에 1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대로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결과가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서버가 요청을 하면 응답하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죠? 자, 이렇게 잘 동작된지 확인을 해 보시죠.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리셋되면서 구동이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켜서 그 로그를 관찰해 보면 와이파이 접속이 완료되면 와이파이 표시되고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 로그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면 못 보니까 시리얼 모니터에
그 자동 스크롤을 끄면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버의 IP, 동작하는 IP를 웹브라우저에 입력해서 접속을 하시고 페이지의 현재 상태가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하시고 버튼들도 각각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버튼을 클릭함에 따라서 동작 상태도 표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동 제어 스마트 홈 IoT 시스템이요. 이제 응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을 외부로 제어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외부로 제어 안 하고 온도 습도에 따라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 구성은 사실은 이제 만질 필요가 없고 온도 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버튼으로 굳이 제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몇 군데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회로 구성이 동일해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코딩 내용만 좀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작동 시나리오가 아까 앞전에 해보셨던 시나리오하고 동일해서 앞부분을 좀 흐릿하게 지금 표현을 해놨고요. 다 어떤 형태로 제어가 될 거냐, 자동 제어가 될 텐데 창문 버튼은 습도에 따라서 자동 제어가 되도록 해놨어요. 온도를 올리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습도가 좀 편해서 습도로 제어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실내 습도가 좀 낮아요. 근데 값을 좀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좀 수정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 초과일 때 창문이 열리도록 해놨고요. 25 이하일 때는 창문이 닫히도록 해놨어요. 네, 코딩 내용을 보시면 기존 소스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어느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냐면 네, 루프 함수에 있는 부분 있죠. 클라이언트 핸들러 부분 달려있던 부분 밑에 이런 내용을 좀 추가를 하시면 끝나요. 간단하게. 센싱을 해서 클라이언트 핸들링을 할 텐데 클라이언트 핸들링을 할 필요가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습도를 체크해서 습도가 25 초과면 창문을 열고 뭐 창문을 닫고 이런 형태로 동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겠죠. 그 반대면 뭐 else if문까지는 굳이 안 썼죠. 그러니까 습도가 25를 넘어가게 되면 25.1부터 가능하겠죠. 25.1 이상인 값이 나오면 윈도우 클로즈를 제로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때? 서버 모터가 움직이겠죠. 뭐 그 반대면 또 반대로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업로드 하시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서버 몇 번 포트에서 몇 번 IP에서 서버가 동작하는지는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해 보시면 물론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굳이 이제 버튼 안 눌려도 습도만 조절하시면 될 겁니다. 자, 로그도 관찰을 한번 해보죠. 물론 버튼도 클릭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DHT11 센서를 손에 쥐게 되면 습도가 올라갑니다. 네, 습도가 올라가서 서버가 동작을 하겠죠. 또 다시 놓으면 습도가 또 내려가서 일정 시간 후에 원상 복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코딩을 마치고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컴파일이 지금 되고 있죠. 스케치를 지금 현재 컴파일 중이고요. 컴파일이 끝나고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업로드가 끝나면 하드웨어 리세팅이 되는데요. 뭐 시리얼 모니터를 사실 한번 켜게 되면 또 한번 또 리셋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물론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은 없지만 하드웨어 리세팅이 일어날 거고요. 접속을 했고 57번원에 지금 서버가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사전에 테스트하느라고 네, 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써놨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 순간 사실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리얼 모니터 상에는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된 습도와 온도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브라우저 상에는 사실은 한 번만 표시를 하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실내 온도 습도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기 뒤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 25%, 27.7도 이게 나올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24도네요. 다시 27도네. 네. 누를 때마다 뭐 응답을 하는 과정을 시리얼 모니터상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한번 기능 확인을 한번 해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내등 켜기 버튼을 누르면 네, LED가 켜졌고요. 그 다음에 실내등 끄기 버튼을 누르면 꺼졌습니다. 뭐 지금 현재 창문 닫기 열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해놨기 때문에 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지금 움직였네요. 왜냐면 지금 실내의 온도가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아까 소스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버튼으로 움직였다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으로 지금 변하는 거죠. 습도가 25% 이상 올라가면 뭐 이상이보다는 초과겠죠. 예, 습도 25.0보다 크면 예, 움직이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가 이제 경계 습도 부위가 되겠죠. 지금도 계속 25.0을 찍고 있는데요. 습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이제 좀 습도가 얼른 안 낮아지는데 예, 오히려 높아졌어요. 습도가 올라가니까 네, 자꾸 그 경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버튼도 작동을 하겠지만 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현재 상태가 변하겠죠. 네, 계속 변해버리죠. 자동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측정되는 습도에 따라서 변화를 해버리고 마는 그런 자동으로 움직이는 뭐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자동으로 창문을 열고 닫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IoT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실습을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